안녕하세요. 은빛지혜 연구소입니다. 일상을 가볍게 비우고 마음을 보듬고 관계를 지키는 지혜를 다룹니다. 하나는 덜어내고 하나는 더하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녀의 사랑을 숫자로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를 주었는지, 얼마나 찾아오는지,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지. 그런데 관계를 숫자로 재기 시작하면 마음이 더 힘들어집니다. 남는 건 서운함 뿐입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말 잘 듣고 살갑던 아이가 왜 결혼하고 나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까? 이 질문은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단순하지만 그 단순한 이유가 우리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죠. 사람은 매일 보는 사람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자녀는 아침에 눈 뜨면 배우자를 보고 저녁에 돌아오면 다시 그 배우자와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 사이에 아이까지 있다면 에너지는 더욱 가까운 쪽으로 쏠리죠. 부모님은 아무리 사랑해도 매일 보지 못합니다. 그 현실을 우리는 서운함으로 느끼고 자녀는 그것을 생활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았는데 해석이 다를 뿐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사이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얼마나 연락해야 정상인지, 얼마나 도와야 충분한지, 얼마나 찾아와야 서운하지 않은지. 누가 기준을 정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줄었다고 느끼고 자녀는 충분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똑같은 횟수인데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하나, 평생 묵묵히 도와준 착한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다른 자식을 더 챙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마음은 늘 불안한 쪽으로 기우니까요. 그런데 이게 들키는 순간 착한 자식도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아, 엄마는 결국 저쪽을 더 걱정하는구나. 내가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없구나. 이런 생각과 서운함이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부모는 또 이런 착각을 자주 합니다. 나는 많이 해줬으니까 좋은 부모야.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피로가 쌓입니다. 부모가 늘 해주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못 해주게 되면 자녀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장부처럼 계산하네. 부모가 갑자기 지원을 멈추면 그동안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터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를 지킬 수 있을까요? 관계에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멈춤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빨리 수습하고 싶어져. 장문 메시지도 보내고 예전 이야기도 꺼내고 우리 때는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불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관계가 미끄러질 때는 말을 줄이고 문자를 짧게 보내고 한동안 연락 횟수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둘째는 약자의 자세입니다. 옳고 그름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미안하다. 입장을 바꿔보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한 줄이면 됩니다. 다친 마음이 이 한 줄로 열릴 때가 많습니다. 관계는 이긴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을 연 사람이 지키는 겁니다. 셋째는 돈의 원칙입니다. 돈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 노후의 안전선 아래로는 절대 지원하지 않는다. 이 원칙 하나면 충분합니다. 도와주다가 쉬어도 되고 과했다 싶으면 멈춰도 됩니다. 다만 절대 비밀 지원은 하지 마십시오. 비밀은 반드시 들키고 들키는 순간 마음이 크게 다칩니다.
오늘 편하려고 숨기면 내일 더 아프게 돌아옵니다. 갈등이 있는 시기에는 끈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잘 지낸다. 건강해라. 이 정도 짧은 안부만 보내도 관계는 이어집니다. 장문 메시지는 부담이 되고 짧은 인사는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또 감정이 실리지 않는 선물. 명절이나 분기에 한 번 소모품이나 먹거리를 가볍게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반찬처럼 해석이 붙는 건 조심하세요. 또 간섭하시네 이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해석이 붙지 않는 선물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갈등기에는 자녀만 혼자 오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며느리나 사위까지 함께 부르는 순간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혼자 오는 게 좋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소외감이 커지거나 자녀가 예전보다 더 소홀하게 느껴지는 건 관계 때문이 아니라 내 체력과 내 생활 반경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줄고 집에만 있게 되고 몸이 약해지면 자녀가 아무리 자주 와도 마음이 허기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생활을 다시 밝혀야 합니다. 검진도 받고 운동도 하고 동호회나 소모임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연습해 보세요. 자녀를 남처럼 대해 보세요. 내 영향력을 너무 크게 잡을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남처럼 거리를 두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돈 문제는 한 가지 더. 비밀 지원은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또는 목적을 정해서 공평하게 하세요. 그리고 정말 형편이 어려우면 이번엔 힘들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거절도 사랑의 한 방식입니다. 오래 가려면 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나 사위와 부모 사이에서 편 가르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 배우자가 문제야. 내가 너무 휘둘리는 거 아니야? 부모 앞에서는 부모를 위로하고 배우자 앞에서는 배우자를 위로하되 결정은 분리하세요. 우리는 종종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나쁜 것과 덜 나쁜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딱 3가지만 점검해 보십시오. 말을 조금 줄일 수 있는지, 보고 싶다면 먼저 한 줄 전할 용기가 있는지, 그리고 내 노후 안전선은 어디인지. 사랑은 계산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습관으로 관리되는 것입니다. 말을 조금 줄이고 장문을 짧게 만들고 내 체력을 다시 채우는 작은 습관들. 그 작은 변화가 가족을 다시 이어주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